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3월 18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올랐죠?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으니까 좋다는 얘기는 뭐 어쨌든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GTC 컨벤션 효과가 있고 마이크론도 조금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AI 반도체 육성 부각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뉴스처럼 부각되기는 했지만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라고 생각은 들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 좀 올랐고 나머지 반도체 그리고 전력,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였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전력하고 로봇은 휴머노이드하고 묶여야 되는 게 맞고 AI하고 반도체하고 전력은 뭐 묶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로봇은 휴머노이드랑 묶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자동차하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세 가지가 묶였는데 현대차 그룹하고 엔비디아 협업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현대차는 또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또 전북에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자율주행 쪽도 엔비디아 쪽하고 현대자동차 쪽이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휴머노이드를 키우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뭘 생산하게 될 거냐면 삼성전자 단순하게 그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뭘 생산하게 될 거냐면 그 제가 인공지능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인공지능도 한번 제가 테마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자 그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들 있잖아요. 최고급 GPU들 예를 들면 지금 베라루빈이 나오고 있는데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HBM4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네. 작년에 블랙열만 해도 뭐 한 5,500, 뭐 6,000 뭐 이 정도 했었으니까 더 비싸지겠죠. 베라루빈은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요 다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쪽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쪽이에요. 생산하고 소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제조업 관련된 용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좀 고도화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쪽은 좀 고급 칩들이 들어갑니다. 비싸고 비싼 서버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동작시키거나 어떤 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질문하신 질문에 대답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가공하거나 이렇게 소비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칩들은 조금 성능이 낮아도 되지만 굉장히 대역폭이 넓고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이쪽이. 왜냐하면 생산하는 측면은 뭐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어쨌든 써먹는 쪽이잖아요. 네, 써먹는 쪽에서도 소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생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이 실제로 만약에 휴머노이드를 돌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소비하는 쪽이죠. 네, 사용하는 쪽이죠.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이번에 뭐죠? 고급의 GPU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추론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인퍼런스라고 부르는데 그 추론 쪽에 사용한 칩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추론에 사용되는 칩들을 과연 누가 쓸 거냐? 로봇이 쓰는 겁니다. 그런 쪽에 사용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하고 앞으로 협력 단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니까 현대자동차 관련된 그런 쪽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뭐 자동차 쪽이 올랐고 로봇 쪽이 올라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 살펴볼 건데 그런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건설하고 원자력하고 건설 인프라 쪽은 왜 올랐는지 아시겠죠? 왜 당연히 원전 투자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다른 대체재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원자력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그쵸? 엔비디아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우주 태양광 뭐 하겠다. 우주 혹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은 또 원자력이 또 다시 우리 주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죠? 자본시장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를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AI 인프라를 투자를 본격화하게 되면 고급의 MLCC들이 필요해요. 그 고급의 MLCC를 누가 만드냐 하면 무라타하고 그리고 삼성전기 만들고요. 사마 컨덴서는 사실상 수혜를 조금 받긴 하는데 전체적인 MLCC 시장이 2%에서 3%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포션만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사마 컨덴서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무라타나 삼성전기처럼 되게 고급의 어떤 MLCC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마 컨덴서와 삼성전기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겠지만 앞으로는 모두 주목받을 거라고요. 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측면에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생산하게 될 그런 약간 저가의 추론칩이라든가 아니면 MLCC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강화와 함께 주요 테마로 묶이는 것들은 AI 반도체, 전력,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리고 MLCC가 묶이고 간접적으로 원자력도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뭐 호르무즈 해협을 위안화 결제, 위안화 결제를 기본으로 해서 8개 국가를 통과시키기로 해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를 안 했대요. 우리나라는 아마 안 들어갔겠지 싶기는 한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주도권을 지금 현재 이란이 쥐고 흔들고 있고 미국은 사실 좀 수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우방들 동맹국들도 사실 말을 별로 안 들어먹는 눈치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제가 좀 전에 하나 올렸어요. 제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레이 달리오의 의견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의견을 좀 올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든지 좀 풀려나갈 장기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풀리든 안 풀리든 이게 매일매일 조금 그 국면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건 어느 정도는 예견되는 일이 되겠고 물론 매일매일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사태는 조금은 장기화 국면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트럼프도 중국과의 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음 달 말이거든요. 4월 말까지 밀린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미국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게 단적으로 어떤 결론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가장 키예요. 전체로. 그렇긴 하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전체적인 시장 경제를 뒤흔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크주의 약진 자체를 멈추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마일드하게 오르다 오늘은 조금 많이 뛰었다라고 아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문제점으로 해서 어쨌든 세계 경제 약간 경색 측면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좀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경향성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으니 항상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측면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